매년 욕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실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욕실은 가장 깨끗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샤워 후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한순간에 아래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욕실 내 급성 실신 사고의 80%가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으려다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셨던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샤워할 때 여기만 5분 씻어보세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씻기만 했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씻는 부위를 바꿨을 뿐인데 전신 순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보고서에서도 밝혔습니다. 피부의 특정 부위 자극은 근육보다 깊은 순환 반응을 일으켜 노년기 균형 능력까지 개선한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정직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깨우는 5부위를 공개하려 합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은 피와 기,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노자는 말했죠. 큰 일은 작은 데서 비롯된다. 매일 샤워할 때 단 5분이 5부위만 바르게 씻으면 100세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시나요?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 이렇게 자주 씻지만 정작 손바닥을 제대로 씻는 사람은 드뭅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 10명 중 7명은 손바닥에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로 손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몸 전체와 연결된 건강지도입니다. 대전에 사는 김만수 할아버지는 72세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10년 넘게 약을 드셨죠. 병원을 5곳이나 다녔지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니 손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씻으시고 박수치듯 자극하세요.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밥이 잘 넘어가요. 속이 편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버드 의대와 일본 도쿄 노인병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손바닥을 1분간 자극하면 말초 혈류량이 34% 증가합니다. 피가 잘 돌면 장기가 깨어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황제내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저 신즈시의 손은 마음의 심부름꾼이다. 손바닥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심장과 뇌의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인 셈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데운 뒤 박수를 30초간 쳐보세요. 짝짝짝 이 소리가 피를 깨웁니다. 둘째,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한 곳 합곡혈을 5초씩 눌러주세요. 이 혈은 위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 연구에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소화불량, 두통, 불안이 완화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손바닥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몸 전체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장자는 말했죠. 작은 움직임 속에 큰 도가 있다.
하루 1분 박수와 지압만으로도 몸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샤워할 때 손바닥을 꼭 기억하세요. 그 한 번의 자극이 당신의 순환을 새롭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나요?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이미 다리에 물길이 막힌 것입니다.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68%가 하체 부종을 경험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림프 정체로 인한 순환 문제였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하수구처럼 노폐물과 독소를 흘려보내는 림프절이 밀집한 자리죠. 인천에 사는 정수민 할아버지는 68세였습니다. 다리가 붙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요. 별거 아니겠지 하셨지만 2주 뒤엔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무릎 뒤를 만져보니 시멘트처럼 딱딱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30초만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3주 뒤 다시 오신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의대 연구팀은 오금을 1분간 자극하면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로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오금이 굳은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 높다고 했죠.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다리가 붓고 관절이 약해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금을 음양이 만나는 길목이라 부릅니다.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딱딱해진 오금을 부드럽게 풀면 그 부드러움이 다리 전체를 살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간 쏘이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아야 합니다. 둘째,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30초간 마사지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 1분이 막힌 하수구를 뚫고 다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한 가지 습관을 들이세요. 오래 앉아 있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다리를 털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며 순환을 도와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혈류를 살리고 부종을 막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내 다리가 무겁다는 건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오금에 물 한 줄기만 쏘아보세요. 그 순간 다리가 숨을 쉬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타구니를 부끄러운 부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는 몸의 순환을 좌우하는 고속도로의 교차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피가 만나는 곳이 바로 서해부, 즉 사타구니입니다. 서울아산병원 혈관내과 보고에 따르면 사타구니 혈류가 막히면 하체 온도가 평균 2.8도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체가 차가운 이유,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가 아니라 바로 이 교차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세였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느라 잠을 못 주무셨죠. 처음 오셨을 때 사타구니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30초만 쏘이시고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밤에 한 번만 갑니다. 다리도 따뜻해요. 그 한 달간 한 것은 단지 사타구니를 씻는 법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최대 70% 강화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서해부 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하체 냉증 위험이 9배 낮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동의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혈이 머물면 병이 생기고 흐르면 생명이 자란다. 사타구니는 바로 그 기혈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체는 점점 식고
다리 근육이 굳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왼쪽, 오른쪽 각각 30초씩 쏘이세요. 둘째, 양손으로 부드럽게 5초씩 5번 눌러주세요. 셋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이 세 가지를 합쳐도 1분 반이면 충분합니다. 이순자 할머니 69세는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리가 늘 차가워서 잠을 못 잤어요. 3주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전기장판 없이도 잘 자요. 사타구니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면역의 중심이자 하체, 생명의 불씨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꺾는다. 따뜻한 물, 한 줄기와 부드러운 손길이 하체의 기혈을 깨우고 생명력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오늘 샤워할 때 팬티 라인을 따라 따뜻한 물을 쏘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몸속 고속도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하려던 일을 잊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목덜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덜미는 단순히 어깨 근육이 아닙니다. 이곳은 뇌로 피를 보내는 마지막 통로 생명선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목 근육이 10%만 경직돼도 뇌혈류가 25% 감소합니다. 피가 줄면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죠.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목덜미가 뭉친 사람은 치매 위험이 4배 높다고 경고합니다. 머리가 막지 않다는 느낌, 이미 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순례 할머니 70세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손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요.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보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막혀서 그래요. 피가 뇌로 못 올라가니까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간 쏘이고 이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한 달 뒤 환하게 웃으며 오셨죠.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나요.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를 1분간 자극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산소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아만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 따르면 또한 미국 의학저널은 목덜미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했죠. 노자의 말처럼 머리로 다스리면 어지럽고 목으로 다스리면 평온하다. 목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뇌와 몸의 다리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습관, 장시간, 책상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 이 모두가 뇌로 가는 혈류를 끊는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 중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간 쏘이기. 둘째, 샤워 후 손으로 부드럽게 1분간 쓸어 올리기. 단 2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몸은 늘 마를 겁니다. 내 목이 뻣뻣해요. 는 내 뇌가 힘들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샤워할 때 목덜미를 풀어보세요. 그 따뜻한 2분이 당신의 기억과 평온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밤에 자주 뒤척이시나요?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새벽이 되는 날 많으시죠? 그런데 불면의 근본 원인이 명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치는 단순히 갈비뼈 아래의 움푹한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몸의 감정, 스트레스, 자율신경이 교차하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명치 부위의 근육이 긴장된 사람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40% 감소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명치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그 압박이 위와 횡격막 그리고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결국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
세 가지 증상이 함께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조명숙 할머니 68세는 3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명치를 눌러보니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문제예요. 이건 단순한 위가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예요. 그날부터 명치를 따뜻하게 덮고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1분간 천천히 문지르는 연습을 하셨죠. 2주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약 안 먹고도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하버드대 정신의학 연구진은 명치 주변 긴장을 풀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30% 이상 감소하고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면역 기능이 3배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명치를 자극한 사람은 장내 유익균이 평균 6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명치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조절실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황제내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화는 기의 바다요, 마음의 근본이다. 즉, 명치는 몸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논어에도 있죠. 마음을 다스리면 몸이 편안하다. 명치를 편안히 하면 잠이 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덮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돌립니다. 둘째,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회 반복하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 2분이 명치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을 다시 켜줍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기운은 고요함에서 자란다. 명치를 풀면 그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샤워 후 손을 명치에 올려보세요. 그 따뜻한 한 손이 불면의 긴 밤을 끝내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5곳은 모두 몸의 순환 중심, 이자 피와 림프, 그리고 신경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오기통행, 오해통행이라 부르죠. 몸의 기운이 5기를 통해 흘러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아도 이 5부위는 말초 혈류, 자율신경, 림프, 근막이 가장 밀집된 부위들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노년 건강의 핵심 지표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혈류 순환 근력, 유지 수면의 질인지, 기능. 놀랍게도 앞서 말한 5부위를 자극하면 이 4가지가 모두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노년의학센터에서는 매일 5분의 온열 자극이 뇌혈류를 높이고 수면 효율을 27%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피가 돌면 근육이 살아나고,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안정되면 잠이 깊어집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씻는 것은 단지 먼지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탁함을 씻기 위함이다. 샤워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순환 의식입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지나 근육을 풀고 기혈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샤워 양생법은 단지 위생이 아닌 일상의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이 5분은 하루의 재부팅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물과 손끝으로 씻어내며 다시 순환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되살립니다. 몸의 기를 터주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작은 따뜻함이 큰 생명을 지킨다. 이제 샤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의식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5부위를 하루 5분으로 관리하는 실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5부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온도 순서, 호흡이 3가지입니다. 이 조합이 몸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노화를 늦춥니다. 먼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손바닥, 2리,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순서로 위로 올라가야 피의 흐름이 거꾸로 막히지 않습니다. 샤워기의 물 온도는 38,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40도를 넘으면 혈압이 급상승에 놓인 실신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온기가 중요합니다.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1분 차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며 박수치기 30초 합곡혈 눌러주기 5초씩. 2분 차 오금에 물 30초 손가락으로 30초 돌리기. 3분 차 사타구니에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4분 차 목덜미에 물 1분 손으로 위로 쓸기 1분. 5분 차 샤워 마무리 후 명치에 손 올리고 마사지 1분 복식 호흡 5번. 이 5분 동안 땀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몸 안에 순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목표니까요. 메이오 클리니시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온열 자극만으로 말초 혈류가 평균 31% 증가했습니다. 피가 돌면 근육이 이완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혈압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샤워 후에는 바로 욕실에서 나가지 마세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기 전 손으로 전신을 가볍게 쓸어주며 마무리하세요. 이 동작이 피를 심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줍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온유즉생, 웬여, 적성이라 부릅니다. 따뜻함이 생명을 낳는다. 비싼 영양제보다 꾸준한 온기, 값비싼 운동보다 매일의 부드러운 자극이 더 큰 약이 됩니다. 오늘 밤 샤워 시간을 조금만 달리해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몸이 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산의 이영자 할머니, 대전의 김만수 할아버지, 광주의 김철수 할아버지,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 서울의 조명숙 할머니. 이분들은 모두 처음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 달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니세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소화제를 드셨지만 지금은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제는 한 번이면 충분하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름에도 내복을 입었지만 지금은 발끝이 따뜻합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주무십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5부위를 자극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5분이 순환, 면역, 수면, 기억력, 활력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5분의 반복 자극으로도 말초신경의 반응성이 3주 만에 향상됩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극과 순환을 잃고 있었을 뿐이죠. 이건 단순한 기적의 사례가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세포는 산소를 받고 근육은 풀리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황제내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적부통, 부통적통. 흐르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 이 5부위를 열어주는 일은 결국 삶의 길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최근 하버드대 의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습관의 신경 가소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할 때 뇌는 새로운 회복 경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생의 본질이자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5부위를 씻는 일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몸의 재활성화, 의식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5년,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부위는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5기둥입니다. 몸이 막히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히면 몸이 굳습니다. 그래서 이 5기를 매일 열어주는 것이 100세까지 걷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비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단 5분만 투자하세요. 그 한 걸음이 몸의 온기를 되살리고 기혈의 길을 열며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서울 삼성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의 온열 자극과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 노년기 혈류 탄성 지수가 15% 개선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하루 한 번 몸을 깨우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느리게 흘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피가 돌고 숨이 고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루를 깨우고 오금으로 다리를 가볍게 하며 사타구니로 하체에 불을 켜고 목덜미로 머리를 맑게 하고 명치로 마음을 따뜻하게 품으세요. 이 5가지 단 5분이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복잡한 운동보다 매일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갈 겁니다. 오늘 밤 샤워기에 물줄기가 떨어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몸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믿음이 바로 양생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